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하늘을 보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이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더위는 작년보다 덜합니다. 이 작년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7도까지 치솟으면서 이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 한낮에는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포항이 27도,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흐리겠고 곳곳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고요.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해 원전 인근 마을에 지급한 상생협력 지원금 집행을 두고 주민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투명한 지원금 집행과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 인근의 한 마을입니다.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대규모 풀빌라 공사가 한창입니다. 한수원에서 나온 상생협력 지원금으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이 자체 발주한 공동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비롯해 마을 환경 정비와 게스트하우스 건축 등 9개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사업 추진과 지원금 집행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집행을 해서 뭔가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주시나 한수원에서 일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공동사업을 펴고 있는 마을 대표는 사업 기획과 추진 과정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에서 대표로 20명 뽑아가 그 사람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회의와 돈의 자금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가 거기에서 결정이 난다의 끝이 아니고 다시 총회를 열어가 총회에서 결정이 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성 원자력본부는 협약에 따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지침과 협약서에 따라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비를 마을의 지정계좌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혹시나 사업비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한수원이 지난 2015년 월성 1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해 지급한 상생협력 지원금은 1,310억 원입니다. 이 중 40%는 경주시에, 나머지 60%는 원전 인근 간포, 양남, 양복 등 3개 읍면 마을별로 지급했습니다.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금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올해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167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포항시가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2일 축제평가보고회에서 축제 기간은 3일로 이틀 줄었지만 관람객은 예년과 비슷한 150만 명, 만족도는 7점 기준 평균 5.4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방문이나 타인 추천 의사에서도 5.65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해 향후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포항시는 분석했습니다. 포항시가 9월부터 포항 제주 노선을 다시 운항하기로 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8월 1일부터 대한항공의 포항 김포 노선을 하루 4편에서 2편으로 줄이고 지난해 2월 에어포항의 매각으로 중단된 제주 노선에 2편을 투입하는 방안을 업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서울 간 KTX 개통 이후 항공편 승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항공사에 지급하는 연간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제주 노선에 대체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한 번 입학시키려면 현장 추첨에 선착순 줄서기까지 온 식구가 동원될 정도로 불편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산 추첨을 의무화하고 사립 유치원도 모두 참여하도록 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도의회가 슬그머니 부결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하나가 상정되자 도의원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집니다. 공립을 제외한 사립은 그 유치원을 운영하는 그 유치원업에 대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 생업입니다. 우리 경북처럼 원생들이 계속 줄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안 맞다 하는 이런 생각. 조례안은 내년부터 사립 유치원도 입학 추첨을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몇 명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또 그냥 번호표를 받아서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좀 사실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의원들은 사립 유치원이 공립과 경쟁하는 부담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군데의 조그마한 유치원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의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조례안은 사실상 만장일치로 부결됐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과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의 전면 도입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에 호응해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나머지도 진행 중인데 경북에서 유일하게 부결된 겁니다. 정부 여당인 민주당 소속 도의원도 경북에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 내용은 무한 경쟁입니다. 지금 아이 수가 급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로 해서 우리 유치원에 관련된 종사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경북교육청은 8월 임시회에 다시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경북도의회 심의 과정에 다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시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캠핑장과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합니다. 에너지타운은 천군동 종합자원화단지 인근 2만 9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63억 원을 들여 오는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남는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타운 조성으로 관광객을 모으고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 사업 민원은 지난 2014년 16건에서 2016년 83건, 지난해 284건으로 해마다 급증했으며 올해는 지난 5월까지 벌써 102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 내용은 난개발로 인한 토사 유출과 경관 훼손, 전자파 발생, 소음, 농작물 피해 등입니다. 현재 경북의 태양광 발전소 허가 지역은 16,000여 곳으로 전국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일본을 오가는 항공 노선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일 긴장 관계가 길어지면 노선 중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출발해 15개 해외 노선을 운항하는 티웨이 항공 홈페이지입니다. 항공권 할인 판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으로 가는 왕복 항공권은 10만 원 초반에도 살 수 있습니다.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 다른 저비용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노선이 늘어나 항공사끼리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제주항공이 지난 3월 대구 가고시마 노선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 티웨이 항공은 한 주 14회 운항하던 대구 오사카 노선을 12회로 줄이고 대구 구마모토 노선 운항을 중단합니다. 에어부산도 대구 나리타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하루 2차례 운항하던 대구 오사카 노선도 한 차례 줄입니다. 대구공항의 저비용 항공사들이 취항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좌석 공급이 늘어나니까 출혈 경쟁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일본 노선 관광객이 지난해 대비 5% 정도 줄어들어가지고. 대구에서 일본으로 가는 노선은 12개에서 1개가 줄고 휴양지도 7곳에서 1곳이 줄어듭니다. 올 상반기 대구 일본 노선 이용객은 61만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만 명이 늘었지만 더 이상의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항공사 간의 출혈 경쟁으로 노선이 잇따라 중단되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일본으로 가는 노선은 더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 삼척간 철도건설공사에 근로자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임금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적정임금제 안착을 위해 동해선 철도건설 궤도공사 구간별로 노무비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경쟁 방식과 노무비를 100% 반영하는 비경쟁 방식을 적용해 입찰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전자인력관리 시스템과 체불 이제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처리 사업을 시행할 때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의 경우 현재 국고 보조율이 50%에 불과하고 바다 환경 지킴이 지원 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3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9만 5천여 톤으로 이 가운데 9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했습니다. 포항 시민의 42%가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림을 그리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한 주간 문화 소식과 함께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흰 도화지 위 둥근 원 안에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 복잡한 심경과 힘든 시절 받았던 위로,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되는 과정들이 그림에 담깁니다. 마음속 깊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흥해가 지진의 난관을 딛고 좀 푸르게 하는 바람에서 좀 그려봤습니다. 복잡했던 마음, 이렇게 잊고 있었던 마음, 아니면 정리가 안 되던 모든 마음들이 이렇게 치료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서. 트라우마 미술 심리 치료는 그림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치료법입니다. 세월호와 위안부 피해자, 중국 스촨성과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을 만나온 김선현 교수는 다른 어떤 재난보다 지진 트라우마가 깊고 오래 가기 때문에 미술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표현한 걸 통해서 치료사가 찾아내서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흥해초등학교와 지진 대피소에서 미술 치료를 진행 중인 김 교수는 중국 스촨성과 포항 지진 피해자들의 소통 치유전을 포항에서 개최합니다. 이어서 한 주간 공연과 전시 소식입니다. 2019 지역 교류전 도시 오감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 갤러리회에서 열리고 르네 마그리트 더 리빌링 이미지 사진과 영상전이 경주 의양미술관에서 김동은 무용단 이색 춤의 향연이 포항시청 문화동 대자몰, 김호연 화백 개인전은 경주 갤러리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경상북도는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통해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증 지원하며 9개 협력은행을 통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3에서 2.8%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항 도시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의 하나로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전체 1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며 융자 한도도 5천만 원까지 우대합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는 바닷가보다 하천이나 강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165명 가운데 75%는 하천이나 강에서 발생했고 바닷가는 30%, 계곡 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별로는 수영 미숙이 31%, 안전 부주의 22%, 음주 수영 17% 순이며 연령별로는 10대 이하가 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내년부터 농업인이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2년마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 따라 지역별로 사전 순회 교육이 진행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1월 8일 울진군 온정면과 근남면에 이어 11월 11일과 12일 포항시 기북면과 기계면에서 친환경 농업 의무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하늘을 보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이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더위는 작년보다 덜합니다. 이 작년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7도까지 치솟으면서 이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 한낮에는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포항이 27도,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흐리겠고 곳곳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고요.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